배설관 작품들을 한국어 번역본으로 찾아 읽는 일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2013년에 황금가지를 통해 전 7권이 모두 출간이 됐습니다. 더글라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도 2004년 책세상에서 펴낸 뒤 10수년 넘게 스터디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킴 스탠리 로빈슨의 화성 3부작은 지금은 사라진 불셋 출판사에서 2016년에 레드마스, 그러니까 붉은 화성만 출간이 됐습니다. 그마저도 지금은 절판이 돼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붉은 화성만으로도 일론 머스크의 화성 식민지 담론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0편인 이언 뱅크스의 컬처 시리즈 중에서 첫 2권에 해당하는 플레바스를 생각하라와 게임의 명수가 열린 책에서 각각 2007년과 2011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로버트 하인라인의 소설은 일론 머스크의 내밀한 SF 취향이 가장 선명히 드러난 작품인데,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을 포함하여 자유주장주의 3부작과 대표 중단편까지 거의 전작이 국내에 정식 소개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론 인터뷰와 트위터, 팟캐스트, 강연 등에서 했던 SF 작품에 대한 소개는 테크 기업 CEO 특유의 마케팅 언어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만 믿고 킴 스탠리 로빈슨이나 이언 뱅크스의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작품의 본령 근처에도 못 미친 겉핥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인라인의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은 일론 머스크의 거울이라 할 법한 작품입니다. 그의 정신세계와 정치적 입장뿐만 아니라 테슬라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로 확장 중인 머스크노미의 기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마뉴얼 데이비스는 일론 머스크와 놀랍도록 닮은 인물입니다. 작중 마뉴엘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하고 조작할 수 있는 기술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프로그래머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달 식민지에서 거주하는 마뉴엘은 300만 명에 달하는 달 시민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구 관리들이 운영하는 총독부의 통제와 수탈에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지구에선 달 식민지의 식량과 물 자원을 오랫동안 수탈하고 있었는데 결국 달의 대량 기아 사태가 벌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날 법한 상황이지만 로버트 하인라인은 소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독립전쟁을 제시합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독립정부의 형태도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투쟁 구호조차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 공짜 점심은 없다입니다. 이 말은 1930년대 말부터 통용되던 표현이었으나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설 덕분이었습니다. 독립전쟁은 전개 국명마다 기술적 해결책으로 문제를 돌파합니다. 정당을 조직한다거나 광장을 점거하는 시위 같은 건 투쟁 역량만 깎아먹는 어리석은 전략으로 취급합니다. 그것보다는 해킹이나 미디어 캠페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점 역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스탠스와 일치합니다. 그는 노조나 정당을 극도로 혐오하고 소수의 엘리트가 혁신적인 기술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달 식민지에 분산된 투쟁 조직들은 사이버네틱스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사업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소설에선 전화기와 비슷한 단말 장치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투쟁 방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전술을 유연하고 기민하게 도출합니다. 이들에 비해 총독부와 지구의 관료주의 정부는 느릴 뿐만 아니라 충분히 예상 가능한 공격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달 식민지는 지구에 비해 군사력에서 열세였지만 하인라인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기술에서 찾습니다.
마뉴엘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이용해 지구에 암석을 떨어뜨리는 투석전을 개시합니다. 지구로 낙하한 암석은 핵 공격에 맞먹는 폭발을 일으키고 수세에 몰린 지구는 달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공격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 같은 건 AI는 물론이거니와 투쟁 조직에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민하느라 실기에서 전쟁에서 지느니 빠른 의사결정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1966년 시점에 하인라인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그 어떤 운동 조직보다도 사회 변화에 위력적일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닷컴 버블의 최대 수혜자 중 한 명이었던 일론 머스크로서는 이 소설의 성견지명이 경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설이 발표된 1966년은 흑인 민권운동과 반전운동이 격화됐던 때였습니다. 우익 자유주의자였던 하인라인은 이런 정세에 냉소적이었고 소설에도 그런 관점과 태도를 일관되게 투영했습니다. 인터넷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견한 그의 안목 역시 지금 관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증오를 증폭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품이든 역사성을 제거한 채로는 정당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크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달과 지구 식민 권력의 투쟁 관계처럼 인식합니다. 경제는 경제 주체들에 의해 알아서 작동하는 자체 규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잘 움직일 최선은 정부나 정치인, 언론 등이 끼어들어 조종하고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가 언론사의 마케팅 비용을 쓰는 대신 트위터 인수에 막대한 비용을 쓰려는 이유 역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무한 증식하는 자유지상주의적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필요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부터 대도시의 교통대란, 여론조작에 이르는 온갖 사회 문제마다 그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고수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읽는 것보다도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하인라인의 소설에서 그의 민낯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SF는 자기 회사의 비즈니스를 선전하는 마케팅 언어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도달한 성공은 확실히 세상을 바꾸고 있다 말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와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아직 실현하지 못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유인책으로 막대한 투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테크노킹의 SF 읽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음에도 테슬라는 채권 시장에서 정크본드 회사로 분류됩니다. 이를 두고 금융계가 유독 테슬라만 차별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실제로 이룬 것과 앞으로 하겠다는 것들 사이의 격차를 고려하면 신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이입니다. 머스크의 비즈니스는 여전히 투자자들과 사이파이의 꿈을 꾸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꿈이 어떤 미래를 불러들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제조업 혁신을 이룬 헨리 포드에 비교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도 그는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찾는 과정은 대중에게 발명의 환상과 파괴적 혁신의 통쾌함을 느끼게 하지만 세계의 복잡성을 진중히 성찰하고 느리고 지난한 민주적 수기의 과정을 참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역설적으로 그의 SF를 잘 이용해야 합니다. SF는 테크노킹 특유의 비즈니스 언어이면서 그의 결정적 한계를 진단할 수 있는 노출된 환부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키즘, 테슬람 등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찬미자들은 이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유동성 국면을 거치며 전 세계에서 금융 투자 붐이 일었습니다.
한국은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극성스러운 난리통입니다. 테슬라에 20조 원을 투자한 한국인들은 일론 머스크의 성공에 과감히 베팅한 셈입니다. 돈은 곧 기회입니다. 저 투자금이 테슬라로 향하는 순간 우선순위가 정해졌을 것입니다. 이 돈이 매개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 회사가 도달하겠다고 공언한 미래를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이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투자의 최대 리스크는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가 있기에 이 회사에 투자하지만 동시에 테크노킹 때문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신변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테슬라 주식은 폭락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조 원의 돈에는 소중히 지켜져야 할 수많은 이들의 이해관계와 일상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감지됐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SF가 몰락의 방야쇠가 될 수 있음을 냉철히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